사실 오늘 핸디캡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무려 10명입니다. 그래서 뭐 무게에 따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핸디캡 웨이트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오늘의 상황이 되겠는데 결승전 최종 그리드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최강민 선수와 남기문 선수, 정용훈 선수가 1, 2, 3위, 이동호, 임민진 선수가 5번 그리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박규중 선수와 오한솔 선수, 박준서, 전대은, 강진성, 백철용 선수, 박석찬, 조선희, 박성현, 강민재 선수가 15번입니다. 정원영, 강재엽, 김준서, 조규탁 선수, 조익석 선수와 그리고 장대성 선수가 마지막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GT1이었고요. GT2는 이제 박동섭 선수가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찬 선수와 강민서 선수, 이창호, 권기원, 김성훈, 박원재 선수가 뒤를 따릅니다. 정용표 그리고 홍성재, 소순익 선수 순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GT2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타이틀 결정이 돼서 박희찬 선수가 챔피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전한 박동섭 선수, 공교롭게도 GT1 클래스 폴 포지션과 GT2 클래스 폴 포지션이 지난해 아반떼컨 마스터즈에서 챔피언 경쟁을 하던 두 선수예요. 네. 아주 재밌게 됐고요. 자, 이제 박희찬 선수는 부담 없이 경기를 펼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오늘 경기만 보면은 핸디캡 웨이트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박동섭 선수는 경력이 GT2 클래스 첫 출전이라는 올 시즌 첫 출전이라는 이 부분이 좀 단점이라면 박희찬 선수는 무게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희찬 선수는 이미 158포인트의 시즌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위인 이창호 선수 10번과 더불어 차이가 한 57포인트 차이가 나서 일찌감치 뭐 결정이 된 상황이고, 네. 언급해드린 것처럼 박동섭 선수가 내년에 확실히 참가를 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GT2가 될 것 같군요. 네, 사실 박동섭 선수는 어느 차를 가든 어느 클래스를 가든 항상 빨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GT2 클래스에 와서도 최상위권 그리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고 포디엄 오를 수 있는 선수인 거는 아마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다 그렇게 기대를 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풀 포지션을 따는 게 당연한 거는 또 아닙니다. 물론이죠. 예, 그래서 박동섭 선수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겠고, 사실 또 그런 의미에서 박희찬 선수가 120kg의 웨이트를 달고 GT1도 아니고 GT2는 상대적으로 차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핸디캡 웨이트가 똑같이 120kg라도 훨씬 더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드 차지할 때 랩타임이 박동섭 선수에 얼마 뒤지지 않아요. 이 선수가 정말 120kg을 달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빨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GT1은 혼전 양상이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단순히 1, 2, 3이 아니라 2위도 언제 바뀌어도 안 이상하고 3위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촘촘하게 포인트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조선희 선수가 지금 포인트 순위 2위에 챔피언을 노리는 입장인데 120kg의 웨이트 때문인지 스타팅 그리드가 너무 뒤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타격을 제대로 입어서 지금 무려 13그리드까지 가 있어서 이거 일단은 정경훈 선수보다 앞서고 나서 그 다음 포인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경훈 선수보다 한참 뒤에서 10그리드 뒤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스 초반에 순위를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 챔피언십 경쟁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그리드뿐만 아니라 핸디캡 웨이트도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3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한솔 선수 역시 그리드가 뒤쳐져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7번 그리드로 정경훈 선수의 좌측 라인의 뒤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오한솔 선수가 되겠는데 55번. 지금 80kg의 핸디캡 웨이트로 10kg의 차이가 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1번인 정경훈 선수와의 차이가 14포인트.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 변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GT 클래스는 앞으로 1분 뒤에 포메이션 랩 하고 나서 스타트를 할 때 스탠딩 스타트입니다. 네. 아까 M4 경기에서도 BMW M4 원메이크 레이스에서도 봤던 것처럼 스탠딩 스타트는 항상 누군가 스타트 실수가 있어요. 네. 그게 만약에 챔피언십 경쟁자라면 이러면 좀 얘기가 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햇살이 좀 짙군요. 어린아이들이 아직 표정을 충분히 펴지 못하는 모습인데 햇살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언급하신 것처럼 좀 굉장히 깁니다. 지금 약간 꺾여지는 부분까지 있는 상황이라 출발에서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중위권에 굉장히 혼탁한 양상이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상위권에 있는 GT1 클래스의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GT2 클래스 선수들은 이 스타트 라이트를 직접 못 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이 관중석에 누군가와 전화를 연결해서 불 꺼질 때 그 카운트 좀 해주고 불 꺼졌다고 전화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선수도 가끔 있습니다. 네. 자, 앞 차량과의 뭐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좀 묘한 변수는 좀 다른 내용이군요. 변수 컨트롤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GT1 클래스와 GT2 클래스가 그 사이에는 약간 간격을 둬요. 일부러 아까 경기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이런 차의 속도, 힘 이런 게 비슷해야 사고가 덜 납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간격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4번까지 바로 94번 장대성 선수의 노란색 차량까지가 GT1입니다. 네, GT1 클래스는 거의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연흡기 경우에는 3,800cc 배기량이 제법 큰데 GT2 클래스는 자연흡기 1,600cc 이제 1,600cc 차량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600cc 미만 터보죠. 터보를 씁니다. 벨러스터 터보 아니면은 뭐 아반떼 터보 이런 차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GT1 클래스는 터보를 쓰더라도 2,000cc 굉장히 좀 강력한 엔진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GT1 클래스는 은근히 원메이크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은근 원메이크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GT2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종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가운데서 충분히 한국인을 얻어냈다는 건 당연히 그 50번 박희찬 선수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소속팀이죠. 이제 다가스. 네, 다가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에 기쁘게 생각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GT2 클래스에는 처음 선보였던 팀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많이 이제 기념사진도 올리고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네. 그린 모터스포츠도 있고 레퍼드 레이싱 팀, 그리드 레이싱 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어제 제가 약간 이제 정신이 혼미해서 그리드와 그리드를 혼동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두 팀 다 정말 고생들 많이 했고요. 다가스는 이제 챔피언 배출했으니까 더 기분이 좋겠고요. 모든 모터스포츠 팀은 하나다. 그렇죠. 하나에 된 마음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다 보니까 약간의 운동이 있었군요. 자, 오늘 경기는 최강민 선수가 기분 좋은 1번 그리드를 얻어냈습니다만 사실 지난 라운드에는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할 정도로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워낙 최강민 선수가 또 스타성도 있고 그렇죠. 뛰어난 장면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현재 72포인트 6이라는 것은 시즌 포인트 6이라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GT1 클래스에서 첫 폴 포지션, GT1 오고 나서는 첫 폴 포지션도 땄고, 네. 이제 첫 우승도 노리게 될 최강빈 선수인데요. 이제 똘똘해 보이죠, 굉장히. 똘똘한 드라이빙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원레이싱이 사실 최근에 이 예선 성적이 참 좋은 편이었어요. 이제 이번이 특히 좋지만 그런데 이제 스타트에서 그거를 좀 많이 까먹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일단 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뭐 물론 제가 어느 팀이 꼭 앞에 가고 뒤에 가고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스타트를 실수해가지고 순위가 바뀌는 거는 또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레이싱의 약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13번 김민진 선수의 5번 그리드를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 임민진 선수도 예선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속도가 나아진다는 건데 이제 예선 성적이 좋아지는 것과 함께 이게 보면은 왜 그 능력치 그래프 나올 때 막 이렇게 별을 그리고 오각형을 그리잖아요. 스타트도 좋아야겠고 레이스 운영도 좋아야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레이스 스타트를 볼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어서 임민진 선수는 뭔가 항상 휘말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현재 5번 그리드의 임민진 선수 13번입니다. 자, 차량이 출발선상에 도열하고 있습니다. 좀 긴 차량 행렬이기 때문에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고요. GT 클래스, GT1과 GT2가 함께 14개의 레벨을 소화하는 오늘의 경기. 이대로 1라운드부터 진행됐었던 경기를 통해서 꾸준히 1위 가까이 있었던 디펜딩 챔피언 정경훈 선수가 다시 한번 챔피언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코너를 도는 위치까지 GT2 클래스 차가 다 서야 스타트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러면 앞에 차들의 타이어도 많이 식었을 테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트랙의 온도는 29도 정도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슈퍼레이스 GT 클래스 8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네, 시즌 최종전 스타트는 한 대가 위험했어요. 오, 여기서도 약간의 위태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 걸렸죠? 네, 정말 빠른 반응 속도, 뒤에 있는 차들이 빠른 반응 속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타트에서 이렇게 스탠딩 스타트를 누군가 저런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38번 박규승 선수로 보였는데요. 순간 출발을 하지 못하면서 뒤로 많이 처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두권에서 37번 남기문 선수가 선두로 나섰죠. 저희가 묵지라는 사이에 선두권에서도 순위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63번 최영훈 선수가 바로 따라붙고 있기는 합니다. 자, 지금은 약간 혼전 양상입니다. 완벽하게 순위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로 간에 약간 욕심을 부리면서 순위를 주거리 받거리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1번 정경훈 선수도 4위로 밀려나 있는데 무리해서 배틀을 못할 거예요. 정경훈 선수는 이제 챔피언십 생각을 하면은 부장 몸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한두 자리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자신보다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전반적으로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은 정경훈 선수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희 선수는 조금 뒤에 있기는 합니다만 박규승 선수와 또 오한솔 선수 네. 제법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경쟁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는 현재 1번 정경훈 선수가 됐습니다. 37번 남기문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기문 선수 현재 시즌 포인트 52포인트로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아쉽게 10위에 머무르면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만 남기문 선수의 욕심만큼 순위를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1번 정경훈 선수가 웨이트 때문인지 좀 움직임이 굉장히 두탁하니까 임민진 선수가 13번 임민진 선수가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5위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대가 거의 붙어 있죠. 13번 임민진과 1번 정경훈 선수가 완전히 방어 라인으로 난 빨리 가는 건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임민진 선수가 오늘 속도가 상당히 괜찮게 느껴집니다. 지금 욕심을 부려 볼 만한 그런 위치에서 정경훈 선수의 4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최강빈 선수는 빈틈을 찾지 못해서 계속 37번 남기훈 선수 뒤를 쫓고 있고요. 그리고 29번 전대은 선수도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63번 최강빈 선수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자,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7번 남기문 선수가 가장 빠른 속도 2분 11초 467로 첫 번째 랩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곳 5번 6번 코너를 탈출하고 나면 긴 백스트레이트, 그래서 가장 긴 가속 구간이 있고요. 네. 7번 코너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또 안쪽을 너무 빨리 붙었다가 바깥쪽으로 밀리는 걸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자세상 파이널 라운드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는 의지는 뭐 생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칫 무리하게 되는 순간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될 게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GT 클래스는 핸디캡 웨이트가 있어요. 그들 권기원 선수 79번인데요. 권기원 선수 79번 GT2 클래스인데 지금 약간의 차량 컨트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으로 약간 처져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일단은 치열한 경쟁 속에 순위 변화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강빈 선수가 스타트에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2위 자리는 굳건히 지키고 속도 면에서 역시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트랙으로 벗어나는 걸 감수를 했는데 안쪽으로 한번 슬쩍 준비를 해보거든요. 최강민 선수, 남기훈 선수가 좀 더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압박은 주고 있습니다. 63번 최강빈. 예, 지금 남기문 선수도 뒷차를 신경 쓰기보다 내 속도를 빨리 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추월 라인이 살짝 비었어요. 안쪽 열립니다. 최강빈이가 완전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말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기문 선수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러면 자, 그대로 염은 유지를 합니다. 최강빈이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안쪽에 들어있는 현재 남기문 선수가 다시 한번 1위를 편안하게 얻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CK인 그 왼쪽 오른쪽으로 꺾이는 코너를 통과하면서 남기문 선수가 너무 방어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탈출 속도가 좀 느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려보는데요. 이번에는 눈에 띌 정도로 앞쪽에서 나와 있습니다. 63번 최강빈. 이러면 최강빈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속된 인코스 최강빈의 63번 최강빈 결국 1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마지막 코너 가기 전에 전 코너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 모든
동작들이 사실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굉장히 멋진 빌드군요. 그렇죠. 이제 맨 처음에 그 헤어핀을 앞두고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남기문 선수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위치가 방어에 유리한 거지 코너 탈출 속도가 유리한 게 아니니까 마지막 좌우 연속 코너에서 좀 더 빠른 라인을 최강민 선수가 차지하고 1번 코너로 들어갈 때 다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만든 다음에 오른쪽으로 2번 꺾이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까지 정말 긴 빌드인데요. 네. 이걸 해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남기훈 선수가 최속의 랩 타임을 찍고는 있었습니다만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 장면과 무관하게 멋진 빌드로 63번 최강민 선수가 안쪽을 말아드는 데 성공하면서 1위로 올라왔던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자, 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최강민 선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뭐 교과서적이고 몰라서 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문제는 안다 그래서 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 수행해냈고 GT2의 챔피언, 시즌 챔피언 확정이죠. 50번 박희찬 선수, 다가스의 50번 박희찬 선수의 차량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박동섭 선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박동섭 선수는 글쎄요, 아래쪽으로 좀 처져 있는데요. 네, 스타트 이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GT2 클래스만 치면 박기찬 선수의 바로 뒤이긴 한데 네. 그 사이에 좀 거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조선희 선수가 껴있기는 합니다. 그 120kg의 핸디캡 웨이트가 좀 부담이었을까요? 그렇죠. 정말 사실 부담이 될 만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랩이 2분 13초대거든요. 그러니까 GT2 클래스의 다른 일반적인 차량과 더불어서 한 3초나 4초 차이가 나는데 이번 랩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였었는데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GT2 클래스 차 사이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제 속도를 못 내고 앞질러 가는 것도 시간 손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조선희 선수는 빠져나갔고 50번 박희찬 선수 바로 뒤에 22번 박동섭 선수의 차량이 보이죠. 이번엔 번호판이 제대로네요. 어제는 저런 번호판이 아니었는데 22번이 어제는 거의 이제 지렁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게 더 인상적이긴 했습니다만 가시성을 위해서 좀 더 바꿨던 모습이 있었군요. 조선희 선수가 분위기를 끌어올렸군요. 앞쪽에 있었던 GT1의 77번 조익성 선수까지 앞지르면서 일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시즌 2위인 조선희 선수 하지만 적어도 이번 라운드에서는 상위권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인 현재 위치가 됐고요. 네, 이제 또 7번 코너로 향하면서 약간의 순위 변화를 시도하는 차량들이 보이네요. 보이는데 이제 13번 임민진 선수가 오히려 정경훈 선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55번 오한솔 선수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오한솔 선수는 챔피언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명 잡고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은 일본인 정경훈 선수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요. 네, 지금 오한솔 선수가 핸디캡 웨이트 80kg가 부담이긴 하지만 정경훈 선수보다는 40kg 가벼워요. 네, 어쨌든 그러면 정경훈 선수만 40kg 있다고 쳐도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뒤쪽으로 붙고 있는 오한솔 선수. 네, 그죠. 10kg이죠. 네, 근데 저 80kg도 부담이었나요? 오한솔 선수가 또 나갔다 오는데요. 약간의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는 바람에 거리가 좀 생겼고요. 13번의 임민진 선수가 1번의 정경훈 선수의 뒤를 계속 따르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앞쪽은 76번 이동호 선수고요. 현재 시즌 8위 54포인트. 지난번 라운드에서는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던 76번 이동호 선수. 네, 지금 55번 오한솔 선수가 임민진 선수 따라가는 데에서 약간 관성을 잃고 나니까 바로 98번 강진성 선수가 따라붙었죠. 네, 강진성 선수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라운드에는 2위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래도 기대치만큼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즌 포인트 48포인트로 10위. 이거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불운도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드라이빙도 있었고요. 이제 오늘 최종전에서 말 그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다음 시즌을 위한 발판으로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역시 저 50번 박지찬 선수 항상 핸디캡 웨이트를 정말 달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천히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63번의 최강민 선수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분 7초 109로 현재 베스트 랩 타임을 보여주고 있는 63번 최강민 선수. 지금 이제 37번 남기문 선수와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한순간에 앞서가기에는 뭐 경쟁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매랩 벌어지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격차를 3분의 1 정도의 트랙을 지금 소화한 상황에서 조금씩 격차를 만들고 있는 63번 최강민 선수. 자, 1번의 정경훈 선수 뒤쪽으로 임민진 선수의 13번이 꾸준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정경훈 선수의 속도가 어느 정도 따라잡을 만하다고 느꼈을 때면 이미 55번 오한솔도 뒤쪽에 좀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1번 정경훈 선수 차의 움직임을 보면 너무 무거워요. 진짜 90kg의 핸디캡 웨이트 때문인지 그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속도를 내려고 조금씩 무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많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건 정경훈 선수 기량이 뛰어난 거고요. 저희가 지금도 보시면 헤어핀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빨리 가속을 하려고 무리해서 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컨트롤 잘 해내는 게 놀랍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3번 임민진 선수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임민진 선수 13번이 매번 좀 아쉬운 마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렇게 계속 상위를 유지할지라도 마지막에 사고에 휘말리거나 집중력에 대한 그 아쉬움이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상대편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을 꾸준히 보여주는 선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한 번의 계기를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누구든 막 어부질이든 운이 좋든 우승 한 번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늘 포디엄 오르는 시상대 오르는 드라이버가 되곤 해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한 번 분위기를 타면은 아 이걸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임민진 선수가 만약 오늘 정경훈 선수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린다. 나는 지금 전년도 챔피언을 잡은 최고의 드라이버를 잡은 경험이 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자신감도 생기고 그 느낌대로 달리면 되거든요. 지금 약간의 그 위험한 장면들이 살짝 좀 나왔다가 빠졌는데 35번 박성현 선수의 차량입니다. 바로 뒤쪽에 같이 동료 선수들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38번 박규승 선수가 붙어있는 가운데 5번 박석찬 선수를 제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준피티드 레이싱의 팀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자주 봤죠. 그 팀메이트끼리 참 치열한 배틀을 벌이는데 네. 저는 되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원래 팀메이트끼리는 배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몸살이게 하고 막 이러는 팀도 있지만 저렇게 팀메이트부터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그 싸움 때문에 지금 5번의 박석찬 선수가 다시 한번 순위를 올리는데요. 네, 그래서 괜히 그 팀끼리 싸움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죠. 네. 네, 다른 팀에게 어부지리를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팀메이트라고 막 이렇게 곱게 보내주기만 하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치열하게 배틀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보는 사람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자, 그 양 팀 사이에 5번의 박석찬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편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가 두 차량이 붙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38번 박규승 선수의 차량이 순위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그 사이에 원래 12위였던 35번 박성현은 뒤쪽으로 쳐졌고 5번 박석찬 선수가 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GT1 클래스도 이제 팀 간에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좀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역시 비트 R&D, SK 지크 비트 R&D와 비트 R&D 한 지붕 두 이름 이제 이렇게 있는 곳과 또 준피티드도 굉장히 많은 드라이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번에 폴포지션을 차지한 최강민 선수의 원레이싱도 떠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 R&D와 주피티드는 모종의 라이벌리 같은 게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이나 저 세 명의 경쟁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경훈 선수도 서서히 익숙해졌나요? 바로 지난 랩에서 오늘 경기 가운데 본인의 최속을 찍었습니다. 이러면서 약간씩 속도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감각을 좀 찾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연료가 이제 소모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 연료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제 무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연료도 있지만 드라이버의 몸무게의 비중이 조금씩 더 커지죠. 아, 그렇군요. 전에 자주 나왔던 정경훈 선수가 몸무게가 짙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 오늘 선두권에서 출발한 드라이버들이 다들 몸무게가 가벼워요. 정말 하늘이 주신 몸을 타고난 거죠. 그렇습니다. 29번의 전대은 선수를 가볍게 위쪽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안쪽은 여전히 열어주지 않으려는 생각. 꼬리가 살짝 밀리는데요. 자, 지금 역시 또 주피티드인데요. 주피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의 드라이버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탑10에 들어가 있는 게 벌써 박규승 선수 챔피언도 노리고 있지만 지금 박준서 선수도 있고요. 네, 지금 박규승 선수는 일단 11위에 있어서
한 명을 더 제쳐야 포인트권에 들어오긴 합니다. 지금은. 몸싸움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36번 박준서 선수와의 싸움, 전대현 선수와의 경기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임민진 선수의 13번과 1번의 정경훈 선수의 싸움인데요. 네, 지금 1번 정경훈 선수가 저 헤어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턴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빠져나올 때의 움직임이 너무 무겁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차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코너를 돌고 나서 임민진 선수에게 혼란함을 줄 수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는지 깜빡이를 켜는 깜빡이를 켜는 그런 장면들이 잠깐 나왔습니다. 예, 드라이버들이 이제 원래 차의 움직임만으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사실 네. 그걸로도 바둑 두는 사람이 흑백돌 보고 마음을 읽을 수 있듯이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깜빡이가 켜지게 되겠죠. 그냥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군요. 저기 또 44번 강민재 선수도 라이트를 키면서 의사 표현을 강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36번 박준서 선수, 전대현 선수 29번을 9위로 밀어내면서 순위를 하나 더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었고요. 55번 오한솔 선수가 지금 98번 강진성 선수에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성 선수도 이제 10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순위를 3단계 올리면서 현재 7위에 마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정경훈 선수와 임민진 선수, 오한솔 선수와 강진성 선수 각각 4, 5위 싸움과 6, 7위 싸움하는 쪽이 공통점이 있죠. 앞에 있는 1번 정경훈, 55번 오한솔은 핸디캡 웨이트가 좀 부담스럽다. 네. 예, 뒤따르는 드라이버들은 가볍게 달릴 수는 있지만 빈틈까지 찾기는 아직 어려웠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진성 선수의 기대치 일단은 뭐 내년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는 됐습니다만 자, 매 경기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강진성 선수가 되겠는데요. 클래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현재 7위에 위치해 있는 98번 강진성 선수인데요. CJ 로지스틱스 레이싱이 이게 ASA 6000 클래스 포함해가지고 시즌 초반에 살짝 아쉬운 모습이 있었어요. 네. 좀 전투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시즌 중반부터 꾸준히 전력이 상승돼서 이제는 상위권 팀 같은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민진 선수가 여전히 1번의 테일을 끝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남은 랩이 5랩쯤이면은 이제 슬슬 한두 번은 무리하게 추월 시도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네. 뒤쪽 차량과는 차이가 꽤 벌어졌습니다. 55번 오한솔 선수는 임민진 선수와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98번 강진성 선수의 추격을 좀처럼 떨치지 못한 채 약간 거리를 두고 뒤쪽으로 쳐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순위 그대로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씩 랩타임 차이도 나타나고 있고 63번 최강빈 선수는 2위 남기문 선수를 4초 이상 이제 잘 안 보이죠. 한참 지났는데도 2위가 안 보입니다. 이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2, 3위 차이도 한 3초 6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 2, 3위가 약간씩 텀들이 좀 있습니다. 이동호 선수의 76번. 예, 드라이버에 따라서는 저 핸디캡 웨이트를 비교적 신경을 안 쓰는 드라이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드라이버가 있는데 어느 쪽이든 이 경기에서는 우승이 그래서 부담이 안 돼요. 내년에는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핸디캡 웨이트가. 그래서 최종전은 그냥 무조건 우승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까이 붙어있는 98번 강진성 선수, 오한솔 선수의 55번. 현재 탑10 안에 들어있는 선수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온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웅크리고 있는 98번 강진성인데 강진성 선수의 성향이면은 사실 몇 개 랩에서 조금 더 본인이 빠르다는 걸 인지할 만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또 강진성 선수가 올해 불운 때문에 뭐 이제 추월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의 문제 때문에 불운을 겪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살짝은 조심을 할 겁니다. 아마 지금 계속 세게 나가기에는 성적을 일단 좀 쌓아놔야 되는데 물론 지난 경기에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온 편이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최종전이고 특히 유종임이 거두는 거 신경을 많이 쓸 드라이버 리스트 한 5명 꼽으면 강진성 선수 들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민진 선수 역시 좀 보여주죠. 이 싸움도 지금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력 싸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언급하신 그 부분은 뭐 임민진 선수에게 대치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3번 임민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정경훈 선수를 추월하기 위한 무리한 동작이라기보다는 정경훈 선수가 저렇게 멀쩡하게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무리한 시도가 좀 필요해요. 추월 네. 시도를 위한 거라기보다 상대를 흐트러뜨려 놔야 되는 거죠. 일단은 남은 4개 랩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만한 선수를 짚어드리면 36번 박준서 선수인데요. 지금 이 전투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바로 이 뒤에 오한솔 선수와 강진성 선수가 있는데 바로 그 뒤가 36번 박준서 선수인데 바로 지난 랩에 자신의 베스트 랩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2분 8초대로 상위권 중에서도 눈에 들어올 만한 숫자가 지금 나온 상황이라 네. 이렇게 지금 붙어있거든요 점점. 네, 이게 네. 남은 랩이 많으면 박준서 선수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겠어요. 지금 타이어도 여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네. 지금 진짜 말씀하신 대로 4랩밖에 안 남아서 이게 얼마나 올라올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팀원 간의 경쟁 안에서 일단 탈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속도를 조금씩 붙였었던 36번 박준서 선수 26포인트, 시즌은 13입니다. 지난 라운드 11위로 들어왔었던 박준서 오늘 8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었고 현재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눈에 들어오는 36번 박준서 선수입니다. 지금 성승원 캐스터의 응원에 힘입은 건지 박준서 선수가 오히려 오한솔 선수를 쫓던 강진성 선수를 압박하는 위치까지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네, 이 버프를 받은 것 같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인상 깊었어요. 네. 가끔은 이제 선수들이 우리 중계 방송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한데요. 지금 임민지 선수도 그렇거든요. 살짝 다소 오버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네. 슬슬 보이고 있어요. 뒷 타이어에서 연기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좀 더 과격해진 장면들을 보여주고 임민진 선수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은 13번 임민지 선수가 순수하게 레코드 라인, 기록이 좋은 라인을 따르지 않고 상대의 미러에 내 차를 꽉 채워서 보여주는 움직임하고 지금 마지막 CKM 빠져나올 때 속도 차이가 있으면 이제 아까 최강민 선수가 보여준 것 같은 그 긴 빌드업의 일부인데요. 아직 그 맨 처음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놔야 돼요. 매 랩. 임민진 선수는 뭐 다른 건 둘째치고 나서라도 1번을 달고 있는 정경훈 선수를 여기서 젖혀내면서 순위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파이널 라운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나는 정경훈을 잡은 드라이버다. 이거는 네. GT 클래스에서는 명예 훈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 코너에서 붙으면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한데요. 7번 코너 가면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 중. 뒤쪽의 차량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36번 박준서 그리고 98번 강진성 선수입니다. 자, 지금 1번 정경훈 선수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7번 코너 브레이킹에서 상당히 부담이 돼요. 네. 지금 바깥쪽으로 살짝 나갔다 들어오면서 정경훈 선수 안쪽에 잘 붙어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랩 이상을 지금 임민진 선수의 13번을 달고 있거든요. 정경훈 선수가요. 네, 지금은 정경훈 선수가 빈틈을 거의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임민진 선수가 사실 그렇게 시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적을 내야 되는 입장에. 하지만 저는 조금 많이 오버하는 움직임을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나. 많이 과격한 시도를 해줘서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정경훈 선수가 저 평정심이 조금도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어지간한 움직임.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림 없이 지금 몇 개 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건요. 이제 98번 강진성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 36번 박준서입니다. 이쪽도 상당히 많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36번 박준서 선수가 강진성 선수가 안 움직이니까 그럼 나도 안 움직이면서 똑같은 라인을 타고 이것도 사실 압박이에요. 어떤 네. 의미에서 레코드 라인을 정확히 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너무 기록 내는 라인만 타고 있다가 빈틈이 안쪽에 난다? 쑥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거죠. 공격하면 방어를 쉽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격 안에 쉰다, 공격 방어다 이러다가 갑자기 공격하면은 뚫릴 수 있어요. 장거리 달리기에서도 흔히 쓰이는 그 전술적인 그렇죠. 페이스 조절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원래 98번 강진성은 뒤에 있던 그리드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이제 강진성 선수도 이제 초반에 분위기를 잘 만들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데는 성공을 했었고요. 네, 지금 13번 임민진 선수와 1번 정경훈 선수. 정경훈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이라 1번을 달고 있는 거고 올해도 또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처에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박규승 선수도 11위까지 밀렸고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희 선수의 4번도 14위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이렇게 되면 지금 순위만 유지해도 12포인트.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状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확정이 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이곳 7번 코너에서 과연 98번 강진 선수가 저 안쪽으로 지금 뭐 이 멀리서 보시기에는 그냥 저 안쪽으로 잘 붙어 달리는 거 그냥 가면 되겠지 뭐가 어렵냐 싶겠지만 막상 저기서 차를 몰고 있다 보면 그 속도에 못 이겨서 밖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경우 자주 보셨을 거예요. 네. 이 안쪽 라인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이제 저속 코너보다는 그 7번 코너 자체에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77번 조익성 선수의 차량 바로 그 뒤쪽에는 50번 박기찬 다가스의 GT2 챔피언 이번 시즌 챔피언 바로 박기찬 선수의 차량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요. 이것도 정말 멋진 유종의 미라고 할 수 있는 게 핸디캡 웨이트도 많고 최종전에서 박동선 선수에게 풀포지션 내줬고 어떻게 보면은 다소 그냥 안전하게만 경기 챔피언십 마치려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역전을 해서 선두로 치고 나가서 계속 좋은 기록 내고 우승을 한다. 이거 정말 화려하게 챔피언 타이틀 획득을 자축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력이 상당하네요. 이거는 뭐 1번의 정경훈 선수의 이 저력은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거의 8, 9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뭐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번 임민진 선수. 그래서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영화 스피드에서 그 CCTV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정말 옛날 영화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근데 어떤 장면인지는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민진 선수에게는 네. 만약에 제가 들린다면 팀 라디오로 주문을 하고 싶다면은 좀 과격한 찌르기를 몇 번 이게 진짜 추월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흔들기 위한 과격한 찌르기를 몇 번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만요. 저기 누가 잔디밭 흙먼지를 엄청 일으키고 지나가는데요. 저곳이 이제 백스트레이트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 내려다가 살짝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네. 자, 그리고 이제 7번 코너 향해 가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를 한번 좀 심하게 늦게 가져가면서 안쪽으로 찔러보는 건 어떨까. 물론 그러면 자기 손해도 크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해볼 만하고 생각이 드는 건 뒤따르는 이 오한솔 선수 한 2초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네. 한 번 정도는 좀 무리한 움직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전 그 부분에서 다른 라인을 선택했습니다만 결과물은 유사한 이런 장면들을 지금 몇 렙째 계속 경험하고 있는 임민진 선수의 스트레스도 지금 현재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경훈 선수보다 심지어 빠른 렙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12번째 대회에서 뭔가 좀 지친 듯한 모습이 나왔었고 이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경훈 선수가 보통 선수도 아니고 디펜딩 챔피언에다가 모든 면이 정말 지금 GT2 클래스를 한 렙 앞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추월은 아니에요. 저건 비켜줘야 되니까. 63번 최강민 선수가 한 렙 이상 앞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백마커가 좀 넉넉히 좀 일찍 나왔으면 모를까. 지금 상황은 저 백마커 역할들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스랩입니다. 네. 최강민. 자, 의미 있는 마무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을 만한 준비. 63번 최강민 선수가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남기문 선수의 37번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몇 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인데요. 76번 이동호 선수 그리고 1번의 전경훈 선수를 노리고 있는 13번 임민진 선수인데요. 한번 들어가 봐야죠. 이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바로 들어오는군요. 네, 하지만 이제 라인 크로스 조심을 좀 해야 되고요. 왜냐 안쪽에 공간이 나버리면 안 주죠. 주지 않고 조금 더 들어옵니다. 임민진 선수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나요? 일단은 더더욱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안쪽 이번 코너는 1번의 정경훈 선수의 차지. 정말 거의 다 됐는데 조금 약간습니다. 이 좌우로 번갈아 그러나 6번 코너 빠져나온 속도에서 이득을 얻으면 되기는 해요. 그냥 약간 트랙션이 흔들렸는데 붙기는 했거든요. 근데 뒷차량이 붙어버렸습니다. 지금 55번 오한솔 선수도 시즌 챔피언을 노리고 싶을 만한 마음이 있는 선수인데 지금 일단은 라스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포인트를 얻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 싸움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진 선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볍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같이 브레이킹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러면 조금 쉽지는 않죠. 이제는 추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오한솔이 오한솔 오히려 선수가 붙는데요. 4, 5, 6, 2를 달고 있는 정경훈, 임민진, 오한솔 선수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지금 임민진 선수가 마음이 급해서 흔들리는 건지 타이어가 조금 부담이 돼서 흔들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트랙션 흔들리면서 시간. 오우. 아, 뒤쪽에서 좀 흔들리는 장면도 글쎄요. 36번 박준서 선수로 보였는데요. 네, 저희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박준서 선수가 스핀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포인트권에서 멀어질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졌네요. 지금 화면에 사라졌습니다. 36번 박준서. 자, 그리고 이제 우승자 마지막 코너를 통과합니다. 그렇습니다. 63번의 최강민 선수 여유롭게 체커기를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체커기를 받으면서 파이널 라운드 정말 우승을 좋아하죠. 차지합니다. 최강민 이번 시즌 98포인트로 마감을 지으면서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게 됐군요. 그렇죠. 역시 우승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코너까지 압박은 합니다. 많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남기문, 이동호, 정경훈, 임민진, 오한설 선수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진성 선수는 7위로 마감을 지었고요. 네,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순위는 그대로인 결말이 되기는 했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랩에 저런 투혼을 불사르고 약간은 무리한 움직임 보여준 거는 정말 보기 좋았고요. 사실 무리한 움직임이란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 사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성공을 완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서 선수의 36번도 좀 벌어놓은 초가 있었네요. 좀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대현 선수와 순위만 바꿨을 뿐 그 이후의 추격은 허용하지 않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경훈 선수는 챔피언. 아까 스핀 이후에 네. 박준서 선수인데요. 36번 차를 이제 세워버렸습니다. 근데 다 들어왔습니다. 일단 네. 거기를 받고 다 들어온 상황이고요. GT2는 저력에 다가서네요. 50번 박희찬. 네, 진짜 저 선수는 뭐랄까요, 핸디캡을 항상 달고 있는 게 정말 맞는지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BMW M 클래스의 권영진 선수처럼 GT2 클래스에서 여포였어요. 네. 이 GT2 여포 박희찬, BMW M4 여포 권영진, 이렇게 올 시즌을 빛냈던 드라이버들이 있었습니다. 좀 다른 수준을 좀 보여주면서 인상 깊은 경기를 펼쳤던 선수들이 됐습니다. 역시 챔피언, 특히 몇 개 클래스의 챔피언들은 아예 뭐 추격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그렇죠.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T2 클래스의 챔피언, 시즌 챔피언 박희찬 선수가 되겠는데요. 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박희찬 선수는 한 2경기 더 있고 그 2경기 안 나와도 챔피언이에요. 네. 이 좀 어마어마한 차이로 챔피언이 됐습니다. 184포인트인데요.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점수네요. 2위권과 차이가 60, 70포인트, 60포인트 이상 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두 개를 2위에게 다른 두 개의 경기를 그대로 줘도 박희찬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드라이빙 보여줬고요. 네. 최강빈 선수 지금 뭐 타이어 온도를 올리려고 위빙하는 건 절대 아니죠. 셀레브레이션이겠지요. 네. 굉장히 기뻐하는 박수가 보이네요. 네, 지금 원레이싱도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 R&D나 준피티드나 이런 팀에 비해 가지고 원레이싱이 살짝 우리는 대단한 팀이다 이런 걸 보여줄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폴 포지션도 차지하고 우승도 차지하고 사실 명문이었잖아요, 원레이싱이.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윤재수 해설위원이 처음에 주목할 만한 팀 중에 하나로 꼽았던 이 원레이싱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성적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기왕이면은 마지막에 잘하는 게 낫죠. 유정윤이. 물론이죠. 네. 다음 시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슈퍼레이스가 얼마나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역할들을 지금 최강민 선수가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클래스를 달리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슈퍼레이스가 다양한 클래스를 왜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줬었던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마음씨 착한 드라이버보다 좀 악랄해도 똑똑한 드라이버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똘똘해 보이는 최강빈 선수 항상 응원합니다. 악랄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똑똑하다는 의미죠. 그렇죠, 똘똘하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악랄한지는 제가 사업을 같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사업은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3번 최강민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시즌 6위 72포인트에서 26포인트를 더하면서 96포인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최강민 선수가 워낙 또 많은 팬들과 호흡을 자주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오늘 이 기쁨을 또 다른 팬들과 함께 또 나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잘 풀어냈어요. 스타트 하나 빼고 오늘 왠지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남기부 선수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자력으로 재추월을 하고 추월한 다음에는 무적이었어요. 네. 카메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찌감치 경기를 잘 마감을 졌었던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영민 선수가 1위로 들어왔습니다. 8라운드 최종 결과입니다. 남김은 이동호, 정경훈 선수의 디펜딩 챔피언 4위로 들어왔습니다만 시즌 챔피언의 위치는 굳건합니다. 13번 임민진 선수가 탑5 안에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냈고요. 오한솔 선수, 강진성, 전대은, 박준서, 박규승 선수 순입니다. 자, 여기서 GT2를 이어 살펴드릴 텐데 박희찬 선수는 언터처블이었습니다. 건들 수가 없을 만한 챔피언의 위용을 보여주면서 8라운드 최종 라운드 역시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박동섭, 이창호, 정용표, 김성훈, 박원재, 강민서, 소순익, 홍성재, 권기현 선수 순으로 순위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박희찬 선수의 놀라운 성적, 그리고 박동섭 선수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GT2 데뷔전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2위 포디엄 피니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GT1, 2 클래스 경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6000 클래스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